예상치 못한 신태용의 변칙 전술에 한국은 전반에만 2골을 실점하며 끌려가기 시작했고 전반전에 슈팅을 단 1개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전술에서 완벽히 패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황선홍 감독의 완벽한 전술 패배와 심판의 편파 판정 그리고 신태용의 한 수 위에 매직을 선보이는 전술에 대한민국의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은 좌절되었다.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황선홍 감독과 축구협회의 막장 행정이 굴러버린 스노우볼이 결국 최악의 결과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의 대기록마저 끝내버린 것입니다. 한 수 아래의 선수들을 지휘한 신태용 감독의 매직에 한국의 무색무취한 전술과 벌어진 라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정신력으로 버티며 연장까지 끌고 가 승부차기까지 진행하였지만 결국 행운의 여신은 한국팀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며 패배한 것입니다. 오늘 신태용 감독은 경기장 위에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예상치 못한 돌발 전술로 황선홍호를 놀라게 만들었고 경기장 밖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재계약 진행 소식에 수천만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을 잠 못 들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뛰어난 활약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을 둘러싸고 카타르 현지에서는 영국 스카우터들의 놀라운 평가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카타르 현지에서는 두 팀의 승부와 한국인 감독이 모국을 상대로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둔 것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경기는 심판의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선제골을 취소시켜버린 데에 이어 한국의 다이렉트 퇴장을 2번이나 주고 연장 후반 마지막 추가 시간에 얻어낸 프리킥을 진행하지 않고 경기를 끝내버린 점까지 무엇보다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한국 키퍼의 선방 또한 취소시켜버린 것까지 카타르 현지에서는 심판에 대한 추후 징계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까지 재계약과 관련해 경기가 끝난 후 고려해보겠다고 밝히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신태용 감독. 하지만 경기 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인도네시아에서 전해졌는데요.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이 신태용 감독이 자국과 2027년까지 동행하기로 했다고 직접 밝힌 것입니다. 토이르 회장은 25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한 식당을 배경으로 신 감독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우리는 2027년까지의 대표팀 프로그램을 논의했고 함께 일하기로 했다고 게시물을 올려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토이르 회장이 평소 관심받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일명 관종이라는 점과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식을 확정지을 수 없다 평가하였느뇨. 인도네시아 추국에 기록될 기념비적 사건이 될 68년 전 멜버른 대회 이후 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해 축구협회장이 선수들의 사기를 위해 이례적으로 독단적 행동에 나섰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슈 속에서 펼쳐진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경기. 두 팀 모두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이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전반 6분 만에 터진 대한민국의 원더골이 아쉬운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며 경기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가던 시점. 인도네시아는 기회에 적극적으로 슈팅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그중 미친 듯한 궤적의 골에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 첫 번째 실점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 찾아오지 않을 기회에 적극적인 슈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신태용 감독의 전술이 맞아떨어지며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인도네시아의 거친 플레이와 제대로 빌드업이 되지 않는 답답함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계속해서 빠른 방향 전환으로 인도네시아 수비의 균열을 가져왔고 결국 또다시 얼리크로스 상황에서 엄지성 선수의 헤더가 수비수 맞고 굴절되어 들어가는 행운이 따르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수비 장면에서 골키퍼와 수비수 이강희가 서로 미루는 장면이 나왔고 인도네시아 공격수만이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날린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져 1대2로 추가 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반 점유율 52대 48 슈팅 5대1 유효 슈팅 4대1로 주요 지표에서 모두 패배하며 전술적으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에게 완벽히 패배해버린 황선홍 감독. 황선홍 감독의 이런 무색무취한 전술과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만 의지하는 축구의 수많은 축구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투입된 이영준 선수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상대 도발에 넘어가며 어리석은 파울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82분 역습 상황에서 환상적인 라인 브레이킹에 이은 정상빈의 마무리로 2대2의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0명이 싸우는 대한민국이 11명이 싸우는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동점을 만드는 투혼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계속된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거친 파울에 황선홍 감독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자 심판은 이례적으로 다이렉트 퇴장으로 황선홍 감독이 퇴장당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부는 연장으로 돌입했고 한국팀은 파이브백을 가동하며 잠그기 모드에 들어갔고 결국 승부는 승부차기에서 갈리게 되었습니다. 골키퍼까지 모두 승부차기를 하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결국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에게 패배하며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의 대기록 또한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가 끝난 후 카타르 현지에서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종일관 인도네시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었던 심판 판정과 한국의 선제골을 취소시켜버린 데에 이어 한국의 다이렉트 퇴장을 2번이나 주고 연장 후반 마지막 추가 시간에 얻어낸 프리킥을 진행하지 않고 경기를 끝내버린 점까지 무엇보다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한국 키퍼의 선방 또한 취소시켜버린 것까지 이번 경기에 너무도 불이익을 많이 봤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름 아닌 황선홍 감독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술과 이런 황선홍을 믿고 올림픽 감독을 맡긴 데에 이어 국가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에까지 이름을 올린 축구협회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가 보여주었던 폭발적 스피드와 직선적인 축구나 벤투 감독 체제 하에 펼쳤었던 후방 빌드업을 중심으로 하는 만들어가는 축구가 아닌 황선홍 감독의 다소 난해하고 무색무취한 전술, 특히 이번 1차전에서는 한 수 아래의 UAE를 상대로 무한 크로스 전술을 들고 나와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양현준과 배준호 그리고 김지수까지 모두 최후의 차출을 거부당하자 황선홍 감독의 플랜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냐는 분석이 나올 뿐 아니라 대회전 마지막 소집일에 국가대표 임시감독직을 수락하며 태국 원정을 가야만 했었던 무책임한 행동과 협회의 막장 행정이 파리올림픽을 위해 반드시 4강 안에 진출해야 하는 큰 대회를 앞두고 전술적인 완성도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CNN 인도네시아에서는 박항서 매직을 뛰어넘는 신태용 매직에 열광하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팀에는 한 가지 그동안과 다른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 축구 선수들 중 유독 이중국적 선수들이 많아 그동안 봐왔던 키가 작고 왜소한 동남아 선수들이 아닌 큰 키에 피지컬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 감독으로 부임한 직후 쓸만한 선수들이 없다는 큰 고민에 빠졌고 보수적인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카타르처럼 연고가 없는 브라질 선수를 돈을 주고 귀화시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태용 감독이 생각해낸 방법은 다름 아닌 유럽에서 활약하는 인도네시아 이중국적 선수들을 찾아 나선 것인데요. 피파의 규정에 따르면 만 21세가 되기 전 국가대표팀 경기를 3경기 이상 뛰지 않고 최소 3년 동안 해당 국가에서 국가대표팀으로 뛰지 않은 경우에 국적을 바꿀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태용 감독은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이기에 인도네시아 혈통을 갖고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찾아 유럽 구석구석을 다니며 찾아가 설득하고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2부 리그나 3부 리그 혹은 변방리그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을 설득한 신태용 감독의 노력 끝에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거듭난 것인데요. 지난 아시안컵에서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한 데에 이어 이제는 앞으로 10년 인도네시아 축구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선수들이 8강 진출에 성공하며 신태용의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는 지략이 완전히 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국가대표팀들을 이끌었었던 나이 많은 유럽 감독들이나 자국 축구협회의 라인을 타고 들어가 협회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기만 하고 자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감독들과 다르게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며 다수의 실력 있는 이중국적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소집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남아있는 자국 선수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더욱 발전하고 하나의 팀으로 모으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8강전을 앞두고 진행한 훈련에서 선수들이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이 아니란 모습을 보이자 신태용 감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유니폼을 벗고 떠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그의 승부욕과 팀을 성장시키는 능력 그리고 임기응변에 강한 전술의 군침을 흘리는 나라가 다수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전히 몰락해버린 베트남과 중국 또한 계속해서 일본 국적의 감독을 선임해왔었던 태국 축구협회 또한 지난 한국과의 경기 이후 한국인 지도자들에 대한 시선을 돌리며 신태용 감독이 레이더에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이뿐 아니라 축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인도까지 러브콜을 보내며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소식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최대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너무나 부러웠었던 베트남의 박항서 매직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5년 동안 팀을 이끌며 베트남을 동남아 최강국으로 만들며 전성기를 이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태용 감독과 반드시 장기 계약을 성공시켜 축구 부흥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의 SNS가 사실이라면 이제 앞으로 3년 2027년까지 신태용 감독의 지도를 받을 인도네시아의 축구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또 완벽히 세대교체에 성공한 그들이 과거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처럼 동남아 축구를 폭격할 것인지,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